요즘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AI 챗봇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세상의 모든 책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최첨단 AI 기업들이 수백만 권의 책을 일부러 파괴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프로젝트 파나마라고 불리는 아주 기묘한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 기업들이 그야말로 궁극의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획이었죠. 그럼 그 보물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책이었습니다. 이 내부 문건에 보면 나오죠. 책은 그냥 데이터를 넘어선 결정적인 전리품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책으로 학습한 AI는 단순히 인터넷 밈이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AI를 그냥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품격 있고 세련된 존재로 만드는 열쇠, 그게 바로 책이었던 겁니다. 자, 이 거대한 데이터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판에 뛰어든 선수들부터 알아봐야겠죠? 주요 플레이어는 딱 세 곳입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말 그대로 삼국지입니다. 바로 이 세 거인이 천하를 놓고 다투는 전쟁터죠. 먼저 2015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시장을 열어젖힌 왕, 바로 챗GPT의 오픈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AI를 연구해온 절대 강자, 거대한 제국 구글이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데 오픈 AI에서 우리의 길은 다르다며 뛰쳐나온 원칙주의자 그룹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관계가 진짜 재밌는 게 그냥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위 오픈 AI 마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보시다시피 엔트로픽은 원래 오픈 AI의 가장 중요한 멤버 11명이 회사가 너무 영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반대하면서 AI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뛰쳐나와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라이벌전이 아니라 AI의 미래를 둘러싼 신념과 철학의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데이터라는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엔트로픽과 메타가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한번 비교해보죠. 한쪽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그냥 책을 다 사버리는 말 그대로 물량 공세였고요. 다른 한쪽은 어둠의 경론을 이용한 은밀한 유령 작전이었습니다. 비용은 안 들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위험한 방식이었죠. 정말 정반대의 전략이지 않나요? 엔트로픽의 작전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죠. 1단계,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중고책 수백만 권을 싹 다 사들입니다. 2단계, 거대한 잘단기로 책 등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리죠. 3단계, 낱장이 된 페이지들을 고속 스캐너에 넣고 마지막 4단계, 스캔이 끝난 종이는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예전 구글북스 프로젝트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은 도서관 책을 그냥 스캔했지만 엔트로픽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책을 먼저 구매했다는 점.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각, 메타는 어땠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런 말까지 남겼죠. 회사 노트북으로 토렌트를 받는 건 영 찜찜하다. 내부에서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메타의 계획은 한마디로 디지털 그림자 작전이었습니다. 타겟은 리브겐 같은 불법 복제책들이 모여있는 소위 그림자 도서관이었어요. 방법은 토렌트였죠. 직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마크 저커버그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 승인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IP가 추적될 수 있으니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서버를 빌려서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자, 이렇게 정반대의 두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모든 것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판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1년에 엔트로피 공동 창업자가 먼저 불법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2023년엔 메타가 경영진 승인하에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2024년
엔트로픽은 대규모 프로젝트 파나마를 시작하고 메타는 AWS 뒤에 숨어서 토렌트를 돌리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연방판사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모든 비밀 작전이 담긴 법원 문서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법원의 판결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핵심은 사용과 획득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왼쪽을 보시면 AI가 저작물을 가지고 학습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이건 변형적 이용이니까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애초에 그 데이터를 불법 사이트에서 훔쳐오거나 토렌트로 다운받는 획득 과정 자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리사가 훔친 요리책으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도 요리책을 훔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 명확한 구분은 엔트로필에게 어마어마한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15억 달러. 이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은요, 나중에 책을 사서 스캔한 프로젝트 파나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초기에 메타처럼 그림자 도서관에서 불법으로 책을 다운로드했던 행위에 대한 대가였어요. 이걸 보면 엔트로픽이 왜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책을 직접 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는지 명확해지죠. 단순히 법을 피하기 위한 걸 넘어서 AI 안전이라는 자신들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비싸지만 계산된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엔트로픽의 이 비싼 선택은 신의 한 수였던 셈입니다. 코넬대의 법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불법 다운로드에 계속 의존하는 대신 물리적인 책을 사서 스캔하기로 한 것은 궁극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15억 달러로 훨씬 더 큰 재앙을 막은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비밀 작전과 법정 다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AI 삼국지의 판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2026년 초를 기준으로 한 성적표를 함께 보시죠. 성적표를 보면 역시 시장을 처음 열었던 오픈 AI의 챗 GPT가 점유율 약 66%로 아직은 부동의 1위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는 게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입니다. 특히 애플과의 협력 같은 막강한 생태계를 등에 업고 점유율 20%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엔트로픽은 어떨까요? 클로드는 전체 점유율은 5%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B2B, 즉 기업 시장에 집중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작지만 아주 단단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운 거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 전쟁을 되돌아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 과연 이 기술을 먹여 살리는 그 방대한 데이터의 대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